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8월에 망신수가 드는 띠와 나이 한번 점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42. 이게 동료보다는 친구의 성격에 가까운데 좀 거짓말했던 거를 들킨대요. 이게 약간 과거에 대한 거짓말을 했나봐. 이 거짓말의 목적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종류 있죠. 나 옛날에 뭐 연예인 준비했었어. 아니면 나는 옛날에 외국 살다 왔어.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은 허언증이긴 해요. 근데 의도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하면 아니야.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해하거나 이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습관이 됐다? 습관이 되기도 하고 습관이라기보단 경각심을 잘 못 느낀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검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그게 그만인 거고, 내가 나의 밸류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이게 밸류를 따지는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가치 있어 보이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있다 그랬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반성하고 뭐 그럴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망신수가 든다는 거예요. 망신스러운 거야, 본인이.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했다는 게 스스로 슬픈 거예요, 마음이. 이런 느낌인 거지. 거짓말 없이는 나는 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자체가 약간 팔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들이 없으니까 그 규격에 맞게 좀 살을 덧댔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아주 거짓말을 안 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 이런 망신수가 드는 거는 아주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자각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자각을 하고 나면 본인도 슬프고 싶지 않으니까 그 다음 관계부터는 점점 더 거짓말을 줄여가고 점점 더 솔직하려고 하고, 좀 더 인기를 못 끌더라도 좀 더 내려놓게 되고, 이런 부분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프다. 정말 뼈 아픈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많이 슬퍼하지 않도록 본인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남들이 본인을 비난하면 본인도 스스로를 같이 비난하면 되겠어요? 내가 슬픈 날이라면 나를 위로해야죠. 남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속은 사람이니까. 근데 적어도 나를 질책할 필요는 없어.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 의도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그래도 본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좀 필요하시긴 하시겠다. 하여튼 망신수가 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많이 슬퍼하지 마셔라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본인이 많이 안 슬퍼하길 바랄 거예요. 누가 슬프길 바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죠? 내가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있으면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지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조언을 한다고 하면. 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로서 사랑받을 수 없는가? 사랑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는 진짠가? 혹시 그게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말인 거죠.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너무 슬프지 않게, 이게 피해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슬프지 않게 본인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36. 이게 연인 사이에서 집안에 관한 망신수가 든대요. 이거 좀 이상한 일이긴 하네요. 연인 관계인데 그 연인인 상대가 나의 집안을 욕해서 내가 망신스럽게 느꼈다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우리 아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범죄자인 걸 알게 됐다.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걸, 집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영 끊으라 그랬다. 내지는 못 배운 집안이라고 그 집안에서 욕했다. 또 예를 들면 가치관적 논란일 수도 있어요. 정치색이라든지 뭐 친일 뭐 이런 얘기인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너네 집은 화류계에서 먹고 살았어? 우리가 결혼하면 자식한테 그런 걸 보여줄 순 없잖아. 일을 그만두신지 하시라고 해. 아니면 네가 연을 끊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건 망신수가 되려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좀 부끄러이 여기는 거거든요. 정말 잘못해서 부끄러이 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걸 들켜서 부끄럽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내 엄마가 고아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들켜서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아니어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망신수라는 게 내가 부끄러우면 되는 거라서.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한 걸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끄러워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걸 들켰다는 거고, 이게 내 집안에 대해서 망신수가 든다는 것 자체가 내 집안과 나를 연동시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좀 충격이 크게 오니까 망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언젠가는 알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이렇게 인식이 되긴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초연하게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망신수가 드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드는 거라서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 어떤 언급이나 이런 양 자체를 좀 줄여보려면 연인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든지 하는 것도 방법 중에 일환이겠죠. 그러면 얕게 지나갈 테니까, 비교적 깊은 대화를 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니까 더. 왜냐면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로 또 거꾸로 실수하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왜 나를 부끄럽게 했어? 이런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합리적인 행동이냐, 이런 것들 잘 지금 분간하기가 어렵겠지만 사람이 감정적일 땐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여튼 무언가를 충동적이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번 달은 좀 곤란하겠죠. 후회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치 술 먹고 행동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나의 의견인가? 나 지금 멀쩡한가? 본인을 좀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행동에 도움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주변에 탓하고 핑계 잡고 이런 거죠. 뭐 회사에서 너가 그랬잖아, 네 책임이라고 볼 수 있잖아, 너가 통감해야 되잖아, 뭐 이런 것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이 외로운 마음이 든대요. 이럴 땐 현실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있죠. 판타지의 세계, 연작으로 달려야 되는 거, 막 밤을 새워서 보느라고 비몽사몽하고 이런 세계에 빠져 계시는 것이 한 달 정도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훨씬 낫겠다. 예를 들면 막 일본 애니에 입문하고 막 중드 새로 보기 시작하고 미드 시작하고, 예를 들면 프렌즈 가시걸부터 달리고 해리포터 시리즈 정주행하고 한국 옛날 드라마 다시 돌려보고, 그런 것처럼 너무 포커스해서 상처를 좀 노골적으로 다 받지 않도록 본인이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21. 이건 가족한테 드는 망신수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약간 이성적인 거, 또 성적인 거 뭐 이런 거예요. 뭐 콘돔을 들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인이랑 키스하는 걸 들켰다, 성관계하는 걸 들켰다, 가족한테. 아니면 성적인 대화하는 카톡을 가족이 열어봤다. 내지는 뭐 성인용품을 들켰다. 내지는 자기 위로하다가 걸렸다. 이런 거거든요. 망신스럽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이 통제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근데 모든 부모들이 다들 부모가 처음이니까 자녀가 성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들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녀를 불행하고 싶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 이 일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가족은 성적인 컨텐츠가 아니니까 세계관이 붕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몇몇은 겪는 일들인 건데 의연하게 넘기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있는 문제들인 거죠. 엄청 충격적인 일이나 내가 무언가를 엄청 잘못했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다들 자기 부모한테, 이게 또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부모한테 내가 잡아놓은 어떤 컨셉,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여자애들로 치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남자 싫어 이렇게 많이 말해놨다든지, 예를 들면 남자로 치면 약간 아청법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컨텐츠를 보는 걸 보여줘서 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이상한 마음은 아니었어.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근데 의연하게 넘기셔라. 엄마 아빠도 업데이트를 해야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 성적인 취향도 다 유전입니다. 그렇게 이해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잘못 튀면 엄마 아빠도 성관계에서 나왔잖아, 이런 방식으로 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죠. 그렇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잖아. 그냥 뭐라 할까봐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간 분리나 아니면 핸드폰을 못 만지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죠. 결혼을 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정답은 있어요. 알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이 그래. 애가 쓰러져서 발견되면 어떡하냐. 그럴 팔자인 거예요. 그렇게 또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 충격을
또 덤덤하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시간은 흘러갈 거고 다 잊혀질 거고 기억은 유한하고 사람도 유한하고 막 이러면서 이 충격을 잘 흡수를 해보시고요. 또 이제 다음 분 한번 봐볼게요. 42 친구들 사이에서 뭐 자산 얘기 같은 걸 하다가 좀 비난을 받나 봐요. 뭐 돈을 뭐 얼만큼 못 모아놨냐 막 이런 게 아니고 뭐 약간 이런 것까지 후려치는 거예요. 직장을 이런 데로 너 계속 다니면 미래가 있겠냐? 너 그럼 어떤 여자가 좋아하냐? 아니면 뭐 여자로 치면 너 그럼 빨리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친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대화를 하는데 이게 약간 무리여서 본인이 망신처럼 느껴지고 친구들의 연애를 끊을 정도로 분노가 좀 치솟는데요. 이런 것들은 관계성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라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면 이 일이 8월에 벌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가 8월에 만날 운이 높고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9월에 만나면 8월에 밀어서 9월에 만나면 9월에 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언젠가는 이 친구들 조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땐 대응법이 있어요.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나 그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아. 너가 나한테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슬퍼져. 내가 너를 만나는 건 즐겁자고 만나는 건데 너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럼 하나도 나는 즐겁지가 않아지고 부모님이랑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성격이 이건 친구는 상호관계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서 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 안 할 거지?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런 순간에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냥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이러고 대응도 못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어. 맞아 내가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서 그냥 나 이 사람들 다 차단해버려야지.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마음이 아쉽잖아요. 친구라는 건 어찌됐건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난 건데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도 사람은 사실 눈앞에 갖다 놓으면 사람 다 좋아하거든요. 어찌됐건 연이 됐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연이 끊겨나간다는 거, 특히 나를 걱정하는 사람일 확률이 좀 있는 경우니까 하여튼 내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좀 해보시면서 그렇게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시라. 왜냐면 망신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다 수용하는 성격인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똑똑하니까 너가 좀 더 배웠으니까 너가 좀 더 야무지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신감이 좀 없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정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다음 분 봐볼게요. 43 직장에서 망신수가 든대요. 근데 이거는 실적에 관해서 타겟팅도 아니고 약간 인신공격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이다. 그러면 나에 대한 루머가 돈다든지 루머가 아닐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나에 대한 이슈가 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반바지를 입고 왔다고 아 쟤 반바지?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싸잡아서 능력 없는 놈이 눈치도 없고 뭐 이런 느낌 있죠. 근데 그게 마치 집단 왕따처럼 내 눈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직을 고민해야 되냐? 예, 이직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 다시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망신스럽다, 이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롭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거는 더 버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나이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또 이직을 한다 그랬을 때 더 유리한 곳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도 이직운은 같이 들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간당간당한 느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회사의 구설이 이쪽 회사로 아주 안 넘어오는 것은 아닌데 근데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어쨌건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그걸 또 믿어요.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다. 그러면 다른 작품이나 다른 이슈 바로 일으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불 작전. 바로 내가 대응을 넘어가는. 대신 그 화제로 싸우진 않는. 왜냐면 이 화제 자체가 약간 시시껄렁하고 약간 인신공격에 가까워서 내가 해명하고 뭐 그럴 자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긴 좀 그런 거지. 약간 서러운 상황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직장 내 구설로 직장 옮긴다 그러면 진짜 서럽거든요. 사람 다 싫어지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런 운이 드는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미리 사실은 20대여도 전보면 미리미리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직장운으로 보면은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았겠지만 어찌됐건 이미 벌어졌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